정의. 그럼 함수가 내가 뭐라고 했죠? 수상자라고 했죠? 수상자지? 그렇지? 얘가 정의역. 그 다음에 얘가 함수식.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값이 이제 취업.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정의가 이 상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응? 정의역에 남는 게 없고 또 뭐라고 했지? 공역은 오직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왜 정의역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되냐? 정의역이라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정의를 해주는 어떤 원소야, 그치? 근데 얘가 들어갔는데 그냥 정의역에 뭔가 숫자가 남아버린다는 거는 그 출력값이 없다라는 거야. 얘는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치? 그리고 얘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값이 또 나와버리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꼭 함수의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치?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웠지? 서로 같은 함수, 그치? 서로 같은 함수는 뭐라 그랬지? 응? 상대함수인데 어떤 상황에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했어 내가? 응? 정역은 정역끼리, 공역은 공역끼리, 치역은 치역끼리 같아야 그게 서로 같은 함수가 성립이 된다고 했었어, 그치? 다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항등함수 했지? 그 항등함수라는 거는 뭐야? x가 들어가면 x, 자기 자신, 아이덴티티, 자기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i라고 쓰자라는 얘기도 했었고, 대표적인 게 y는 x 함수고, 그치? 그 y는 x 함수인데 우리가 이거를 fx는 x라고 쓰니 x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그 함수값 치역도 x가 나오는 이런 관계가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상수함수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x축에 평행한 그런 애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그래프상으로 세로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된다 했고, 그치?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배운 게 있었지? 뭐였어? 1대1 함수였죠? 1대1 함수. 어디가 생각나지? 1대1 함수는 뭘 꼭 기억하랬어? x1과 x2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거 생각나시죠? 그쵸? 응. 자, 그럼 얘 대우도 같이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1대1 함수에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조건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건 뭐라 했어? 이건 뭐라 했어? 1대1 대응이라 했죠, 그쵸? 생각나시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또 배운 게 뭐였어? 없었나? 끝인가요? 반등.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래프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뭘 그어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그게 1대1 함수라 했고, 그치? 1대1 함수라 했고, 위로 쭉쭉 아래로 쭉쭉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건 1대1 함수에서도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거기까지 한 것 같고, 이제 오늘은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 건데 잘 집중을 해서 풀어보세요. 일단 663 보시면 함수 f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아닌 거 해서 조건이 봐봐. 이게 나와있지? 조건에. 그치? 여기 나와있지? 그럼 이게 뭘로 보여야 된다 우리 눈에? 1대1 함수라는 글씨로 보여야 된다 했어?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 거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는 뭐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자 1번부터 그냥 이제 천천히 한번 봐볼게. 얘는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위로 쭉쭉 아래로 쭉쭉, 그치?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 그래서 1차 함수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인데 끊어지지 않고 이걸 나중에 이제 수투 미적 원에서는 연속이라고 해요. 연속 그리고 계속 증가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맞다고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이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이차함수인데 그래프는 꼭지점이 2,0, 0,4 이런 애들은 지나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함수 자체만으로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죠. 그쵸? 맞아요?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는 아니지만 뭐가 있어 지금? 어떤 조건이 있어? 응? x가 2 이상이야 라는 건 얘가 지금 2인데 2 이상인 여기만 이렇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1대1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아시겠죠? 얘는 1대1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걸 뭐라고 한댔지? 저번 시간에 경우함수라고 한댔죠? 무슨 함수? 경우함수 안 까먹었죠? 자 그럼 세 번째 식을 그려볼 겁니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0 이상이다 라는 범위는 1사분면과 4사분면이거든요. 그쵸? 여기서는 이렇게 기울기 1짜리, y절편 2짜리 이런 직선을 그리라는 소리고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라는 건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라? 요 2차 함수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근데 여기 뚫고 왼쪽만 그려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라고는 할 수 있다.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얘는 치역이 뭐야? 치역 좀 얘기해봐 얘들아. y는 2 이상 0보다 이고 y는 0 아니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치역이에요. 그쵸? 지금 여기는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상 2보다 작은 데는 함수값이 없다고. 그치? 자 그랬는데 공역은 뭘로 보라 했지 내가? 실수 전체 이 y축을 공역으로 보라 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치역과 공역이 다른 상태야. 그래서 뭐라고는 할 수 없다?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튼 지금 얘는 1대1 함수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3번도 맞긴 맞다. 자 4번은 건너뛰어도 되겠죠? 자 5번은 지금 fx가 x 플러스 절대값 x 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측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함수식이 달리 나온다 했어. 자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는 함수식이 2x가 될 거야. 얘가 플러스로 나오니까. 두 번째에서는 함수식이 뭘까? 0이야. y는 0.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지.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기울기 2짜리 원점 찍고 요렇게 직선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뚫고 x축과 일치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지. 그쵸?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함수야. 근데 얘가 여기는 한 점이지만 여기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렇게 그어버리면.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다. 답은 5번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이제 했던 거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 넘어가 보자. 자, 개념 느낌 2번 몇 쪽이냐? 317부터 시작했죠? 18쪽이에요. 자, 지금 정의역이 012예요. 자,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라 할 때 똑같이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세 마리가 지금 보이죠? 세 마리를 그려볼게요.
근데 얘가 G, 얘는 F, G, H 이렇게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이제 1대1 대응. 그 다음에 얘는 상등함수. 얘는 상수함수.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게 FE, GE, HE를 더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조건이 보이세요? 조건 가 F0, GE, H1이 갖고 F1 더하기 2배의 F2가 F형이다. 이런 두 개의 조건까지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설시간 줄 거야. 밑에 똑같은 애들이 지금 계속 보이죠, 그쵸? 665번에.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이거. 왜? 얘는 아이덴서티거든. 그치? 쌍둥이한테 가야 되거든? 이렇게? 그치? 맞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G, 이 값, 얘가 2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얘랑 얘도 2에다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가겠고, 그 다음 H1도 1도 2로 이렇게 가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조건에 맞게 하나씩 연결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얘가 2라는 걸 알고 있지 않나? 얘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F1이랑 F2는 없어. 저기 봐봐. F1이랑 F2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쟤는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숫자를 선택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나오겠어? 응? 얘가? 0이구나. 0? 얘랑 얘가 1. 이렇게 하면 더하면 2가 나오죠.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1, 얘가 0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얘는 2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은 0으로 가고 2는 1로 가야 된다는 거구나. 이 소리를 해주는 거라고. 그치?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다 누구한테 쏠려야 되는 거야? 2한테 다 쏠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다 대응이 끝났고. 자, 그럼 이제 연결된 숫자를 볼까?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도 2니까 답이 5가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네, 666 문제 쓸 동안 한번 쭉 풀어보세요. 밑에 나머지는 시간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거 풀기 전에 호원이 수요일 나갔나 혹시? 네? 수요일 혹시 나갔나? 수원에? 아직 안 했나? 수요일. 아, 수요일. 응. 수원 마지막.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664에 보면 상수함수가 나왔어요. 얘가 그치? 다들 쉽게 풀었는데 얘가 상수함수인데 F가 2라는 거는 F 몇 값이 있어도 그 결과는 전부 다 2라는 거는 이제 알겠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2고 얘도 2고 얘도 2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나왔을 때 아 2가 50개다 해서 100을 이제 쉽게 구했어. 그치? 맞지? 응?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해가지고 몇을 할까? 만약에 나무 떨어질 수 있는 게 만약에 105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응? 자, 그래서 지금 얘가 홀수항들만 이렇게 있잖아. 아가들아. 그치? 이 숫자만 볼 때 얘들아 이렇게 해서 99까지 이제 홀수잖아. 근데 이제 얘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2, 얘도 빼면 2 이렇게 차이가
차이가 똑같다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해. 자, 그럼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대수 마지막 파트인데, 얘가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즉 얘가 몇 번째 항일까? 당연히 50번째 항이라는 건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이거는 그치? 짝수나 홀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알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럼 다 써서 세볼 수도 없고, 그치? 더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를 배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에는 항상 이렇게 첫 번째 항이 있고 이 차이 있지, 공통된 차이, 이거를 공차라고 해. 공차.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들어봐봐. 자, 그러면 이 일반항식을 이제 AN이라고 세우는데 그 식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공차 2에 N, 거기다가 이제 N 자리에 얘가 지금 1이 들어갔을 때 1이라는 애가 나오려면 1을 빼줘야 되지, 그치? 이게 지금 이런 숫자 배열을 만드는 식이야, 그렇지 않아? N자리에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그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 배웠냐면 명제 증명할 때 홀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 그치?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럼 내가 이런 수열을 새로 만들었거든? 1, 4, 7, 11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제 알겠지? 그럼 공차가 얼마야? 3이지. 3씩 차이가 나지. 3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럼 얘의 일반항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 일단 3n이야. 3n. 근데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 했지? 얼마를 빼야 돼? 2를 빼줘야 돼. 자, 그럼 이게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이고, 자, 근데 그게 얼마가 나왔다? 105면 안 되겠다. 3의 배수가 아니다. 2를 넘겼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숫자로 해야지, 그치? 117 정도로 내가 다시 바꿔볼게. 그럼 되냐? 110 몇 하면 되냐? 115. 이렇게 할까? 115라고 할게. 여기가 115라고 끝난다고 할게.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일까를 알아볼 때 우리가 이 일반항식을 사용을 하는 거라고. 그럼 아시겠죠? 117되고 그러면 n이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39번째 항이라는 거야. 39번째 항. 그럼 얘는 이제 2가 39개가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쵸?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냥 이거는 나의 쓸데없는 노파심 때문에. 자, 요거 이제 용융형을 풀어볼 건데, 자, 얘가 이제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건 알겠어, 그치?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연결을 하려고 보니 조건이 너무 부족해, 그치? 그 위에처럼 우리가 풀려고 했을 때 잘 풀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자, 그러면 얘가 fx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fx는 x다 라는 식을 만족한다고, 그치?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온다. 그럼 내가 그냥 얘를 x다 라고 쓸게. 하진아, 그럼 얘는 상수함수래 이제, 그치? g는 상수함수인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의 문자로 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보통 우리가 상수함수를 뭐 c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얘들아. 그럼 나 그냥 이걸 c라고 쓸게. 이렇게, 응? 이렇게 쓸게. 됐죠? 자, 그럼 얘가 G5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C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H1 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자, 그러면 HX에 대해서 좀 식을 정리해볼게. 내가 여기서 HX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8에서 X 빼고 C 빼고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괜찮지? 자, 근데 H1이래. 그럼 H1이라는 거는 8 빼기 1 빼기 C, 즉 7-C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걸 더하라는 거였어. 답은 7. 이렇게 더하는 문제였어. 아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얘들아 진짜 중요한 페이지야. 오늘 수업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페이지고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페이지인데,
319쪽을 하기 전에 320쪽을 먼저 하고 319쪽으로 갈 거야. 자, 320쪽을 먼저 볼게. 하진아, 뭐가 있어? 지금 319쪽도 1대1 대응이 있고, 얘들아 320쪽도 1대1 대응에 대한 문제들이야. 그치?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럼 거기서 좀 메모를 해볼까요?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얘는 그냥 1대1 대응. 자, 보면 이 두 페이지가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함수식을 주고 그 함수 그래프 상에서 1대1 대응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그래프상으로 어떤 특징이 이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 그래프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일단은 얘는 그래프상으로 끊어지잖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잖아.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그래프가 있잖아. 그럼 요게 시역과 공역이 다른 구간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증가 또는 아니면 계속 감소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직선과 직선이 있다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다른 직선은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일단 함수가 아니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다? 그럼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 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계속 감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개념 익히 자를 일단 풀어줄 테니 집중해서 듣고 밑에 문제들을 풀어볼게. 실수 전체 집합 아래서 알로 가. 근데 함수식이 정함수로 지금 나와있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자, x가 0 이상일 땐 이 1차 함수식을 사용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게 지금 1차 이하의 식이 될 건데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기울기 이자리, 그치?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치? 자, 근데 얘 좀 봐봐. 얘는 지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수원 마지막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x랑 y 이외에 선생님 다른 문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식은 이 다른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를 해서 얘 관계없이 지나는 x, y가 정점이 있다 그랬어. 그치? 그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얘가 좀 다 풀어 해줘볼게.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야. 그치, 얘들아? 맞지? 자, 그럼 얘를 마이너스 x 곱하기 a와 나머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즉 a에 대한 항정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하지나 그럼 몇 콤마 몇을 항상 지나는 점일까? a 값에 관계없이. 응? 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a 값에 관계없이 얘는 몇 콤마 몇을 0,1 맞아요. 0,1을 지나는 0,1이라는 건 지금 요 점이네. 이걸 지나면서 뱅글뱅글 도는 빨간색 직선이다 라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은 0,1을 주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직선인데, 그쵸?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치? 1대1 함수는 되지. 여기는 좀 말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는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0이야. 이건 기울기가. 그치? 그치만 이것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내려가야 돼. 그럼 계속 증가형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0일 때보다는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노란색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이 빨간색 기울기도 양수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얘가 양수면 된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렇죠?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양수여야 되거나 또는 음수여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번 풀어보실래요? 밑에 70, 71, 그 밑에 72까지 풀면 좋고, 내가 72를 쓰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개는 같이 해볼게요. 봅시다. 672 보시면 1대1 대응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식을 주고 하라고 하지 않을까. 응? 얘들아, 선생님들이 일단 얘를 이제 x가 -1 이상일 때 부호는 보통 문자 쪽으로 붙여요. x가 -1보다 작을 때, 근데 내가 여기다 붙이고 싶다고 여기 붙이고 저긴 안 붙이시면 돼요.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함수식을 일단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까 그러더라. ax 플러스 a 마이너스 5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절대값이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를 분배해야 되지,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는 x에 대한 1차 함수 꼴이 되게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좀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x가 있는 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풀었던 거는 하나는 양수 기울기가 주어졌잖아, 그치? 그럼 다른 하나도 양수로 만들면 돼, 그치? 자, 근데 얘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네가 기울기가 둘 다 양수인 경우랑 둘 다 음수인 경우랑. 자, 그럼 그거를 한 방의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곱해서 0보다 크다. 그게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다.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 이 부분 정리한 거를 그냥 곱해서 0보다 크다. 이게 계속 증가와 계속 감소 두 가지 상황을 한 방에 표현하는 식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고 고등어도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A값의 범위가 마 5와 5 사이. 그럼 여기에서 정수 개수는 둘 다 등호가 없으니 이거에서 이거 빼서 하나 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9개. 자, 그럼 얘도 똑같죠. 한 번 더 연습을 해봐야지. 하지만 자, 얘는 이제 2를 기준으로 이 이상인 식과 이보다 작은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로 나올 테니 자, 풀어 해줘볼게요.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 마이너스 a를 분배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2x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x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보완하니 사라지네. 얘는 2x. 그리고 얘도 사라지네요. 와우. 자, 그럼 얘는 얘는 어떻게 정리될까? 그럼 2 마이너스 2a x 플러스 4a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쵸? 아세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 x와 y 이외에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정점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럼 얘는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y는 0. a에 대한 상승식으로 얘가 4 마이너스 2a 아니 2x에 a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정리를 하면 몇 콤마 몇 수를 지난다 할 수 있겠어? 하진아 2,4. 2,4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어? 맞아?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이 왼쪽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다가 이런 그래프에서 얘는 2 포함하고 이렇게 기울기 2짜리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지금 방금 2,4를 지난다 했어. 얘가 그치? 2,4라는 게 여기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 그치? 근데 이제 2보다 작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당연히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여야 1대1 대응을 만족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개념 익힌 문제랑 얘는 똑같은 문제였어.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 라는 범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봐봐 얘들아. 자, 그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형이라고 쳐.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풀었던 1대1 대응이 문제들은 위로 쭉쭉, 아래로 쭉쭉, 그치? 공역과 치역이 실수 전체로 같은 거지, 그치? 이해되세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갈 건데 다시 319쪽으로 가시면 똑같이 1대1 대응 문제들인데 얘네는 이제 실수 전체가 아니란다. 응? 공역과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데 이제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게 나오지 않겠니? 나와도? 자, 그럼 이제 개념 익힘 쳐볼게. 자, 보세요. 하진아.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자체에 정의역이 X가 생각할게. 요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이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쵸? 그리고 fx 함수가 있는데 ax 플러스 b라는 그냥 1차 함수 꼴이야. 1차 이하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1대1 대응이 되도록 한다. 똑같아. 이제 문제는 1대1 대응이 되도록이야. 그치? 자, 이런 문제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자, 여기가 이제 친절이 a가 0보다 클 때와 1번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줬어. 그치? a, b 값을 각각 구하냐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 주어진 얘네들 있죠? 자, 봐봐. 얘네들을 내가 좌표평면에 나가 있잖아. 표시를 해볼 건데 정역이 0에서 1 여기까지 됐어요? 1 그 다음에 공역이 마이너스 1에서 2 이런 거 니네가 표시할 수 있잖아.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표시를 하면은 이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겹쳐지는 직사각형이 나와. 어디야 그게? 여기지? 여기지 그치? 여기야. 그럼 이 직사각형에 이 1차 함수가 꽉 채워져야 돼.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꽉 채워져야 돼. 하진아 잘 봐봐. 엄마 물어볼 거야. 아이고.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질문을 할게. 자, 이 직사각형 안에 있잖아. 짜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1차 함수가 그려진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 이건 무슨 상황이야? 이거는 정의역에 원소가 남는 상황이에요. 대응되지 않고 남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0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잖아? 그럼 이쯤에 0.5가 있을 거 아니야? 아가들? 0.5라는 x가 있을 거 아니야? 걔는 대응될 때가 있지. 여기 대응될 때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요쯤에 0.1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대응될 함수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0.1은 대응되지 않고 남아있는 실수가 돼버린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건 무슨 상황일까? 권한. 맞아. 치역과 공역이 다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걸 대각선을 그려서 푸냐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건 치역과 공역이 다른 상황이 돼요. 지금 공역은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꽉 채워야 되는 이제 이유도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채우면 되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채우면 될 거야. 그거 이제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자, 똑같은 직사각형이야. 정의역과 공역에 겹쳐지는 직사각형 영역이 생겼어. 그치? 이제 음수니까 이렇게 채우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 a,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점 두 개만 알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는 몇 콤마 몇이야? 하진아? 0 콤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몇 콤마 몇이야? 1 콤마 2. 빨리 좀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자,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이지? 1 콤마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0,2 이런 걸 각각 넣으면 이때 a, b 값 연립방정식 풀고 이때도 a, b 값 연립방정식 풀면 나오겠죠, 그쵸? 이런 점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이제 마지막 것만 하나 더 풀어줄게요. 자, 우리가 책에 보면은 얘들아 마플 코어라고 해가지고 뭐가 핵심이라고 적혀있냐? 하진이가 읽어볼까?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이 뭐? 끝까지 함수가 수 있으면 정의역의 양극 값의 함수값이 뭐여야 되나? 양끝값 공역의 양끝값 양끝값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뭔 소리야, 선생님 지금? 이런 말이 지금 적혀져 있잖아, 그치? 맞다?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이미 다 내가 얘기한 거긴 한데 아까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좌표평면상에 그거를 표시를 하면 이런 직사각형이 생겼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럼 그 정의역의 양 끝값이 아까 0과 1이었었고 공역의 양 끝값이 마이너스 1과 2였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정의역의 양 끝값의 함수값. 그럼 아까 그래프를 우리가 하나만 볼게요. 요렇게 그어야 된다 했는데 그럼 이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까 0, 마이너스 1 이거였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정의역의 양 끝값의 함수값 얘는 1,2니까 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치역이지 뭐야? 얘가 치역이죠. 그쵸? 이 치역이 제한된 이 정의역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치역의 최소 최소가 그 공역의 양 끝값과 같아야 된다. 지금 이 소리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같을 수도 있지만 아까 어떻게 같을 수도 있었어? 이렇게 같을 수도 있었잖아.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을 해서 풀었었잖아. 그치? 자,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범위가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잘 봐봐, 준아. 얘는 어차피 정의역과 공역이 다 주어진 똑같은 상황이야. 정의역만 있네가 아니라 얘는 지금 정의역도 이거고 여기로 가기 때문에 공역도 지금 똑같아. 이거야. 잘 봐봐. 됐죠? 자, 그러면 이런 함수는 우리가 다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이것도 우리가 그릴 수 있지. 얘도 그릴 수 있지. 얘도 그릴 수 있지? 그럼 일단 얘는 모르겠어. 이 세 개는 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리세요. 이거 그릴 수 있어야지.
자, 그럼 일단 그려볼게. 자,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그러면? 응? 축의 방정식이 뭐야? 하진아. 얘는 축이 얼마일까, 하진아? 죽은. 응. 많이 마이너스 2예요? 그 우리가 그냥 공식을 외울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게 지금 축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나오기 전에 2a분의 마이너스 b가 축이니까 결국에 얘가 2분의 마사 마이너스 2가 축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고 얘는 x를 묶으면 안 하더라. 0, 마사가 0일, x가 0일 때랑 마사일 때가 x 절편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려봐. 일단 얘랑 얘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들아 봐봐. 여기는 계속 감소를 해. 짠. 그럼 여기만 있다면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축을 중심으로 짠 이렇게 한다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만 있다면 또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1대1 대응 아니라 일단 1대1 함수가 되도록 1대1 함수가 되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 착한 선생님이라면 착한 선생님이라면 1대1 함수가 되도록 이렇게 물어볼 거고 이제 좀 사악한 나같은 선생님이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걸 물어볼 거야. 이걸 정확히 얘가 알고 있나. 자, 그럼 착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면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x가 k 이상이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2 이상이면 무슨 색깔이야, 하진아? 빨간색이고 그럼 얘가 만약에 이하로 나왔어. 이하로 나왔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k는 마이너스 2고 무슨 색깔이라는 거야? 노란색일 때 1대1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치?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문제를 내볼까? 선생님이 1대1 대응 문제를 한번 내볼까 했어. 자, 근데 이제 얘는 보시다시피 K의 범위가 아니야, 이제. 그치? K의 범위가 아니라, 자, 다시. 자, 1대1 만약에 함수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K의 범위가 얼마입니까? 아니면 뭐 K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왜냐면 K가 마이너스 2 얼마면 되겠어? 이상이면 다 1대1 함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K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정의역이 이것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1대1 함수 만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K 범위로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럼 1대1 함수 문제가 나온다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1대1 대응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까지 만족을 하라는 거야?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다까지 얘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선생님이 궁금한 거거든. 그럼 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아들을 만족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시냐? 파란색이 필요해. 자, 어떻게 하냐?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서 아가도 잘 들어봐. 이 y는 x와 이 이차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자, 그럼 선생님 이제 교점을 일단 찾아볼게요. 자, 그 x제곱 플러스 3x가 0이 되는 그 x를 찾겠죠. 그러면 x가 0 또는 마성이 이 이차함수와 y는 x의 교점이란 말이야. 자, 그럼 그 점이 여기고 하나는 여기고 두두두두두 여기가 마성처럼 보이죠? 하나는 이 점이라는 거거든. 아가들아 0과 마삼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숫자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얘는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선택해버리잖아. 여기 봐봐.
얘를 선택해버리잖아? 그러면은 감소했다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버리고 그럼 얘라는 거거든. 그러면 K의 범위가 0 이상이 되어야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여기를 0, 0 이렇게 써준다면 이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공역이죠, 그쵸? 이 함수의 치역은 0 이상이니 이제 일치하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거야. 아까 마이너스 2 이상의 숫자라고 하면 된다 했잖아.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자. 봐봐. 그럼 얘가 2점이죠. 2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쵸? 그럼 이건 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왜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응? 잘 생각해봐. 얘는 왜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될까?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얘는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왜 안 돼? 응? 잘 생각해봐. 얘 마이너스 1, 얼마야? 얘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3. 네? 마이크마. 마3이죠.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이게 마3이라는 소리죠? 그쵸? 그럼 치역이 마3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역은 이건데 치역은 마3 이상이 돼버리겠죠?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y는 xy의 교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었어. 이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풀어볼게. 그러면 자, 좀 어렵죠? 우리 아들이 잠이 오나 봐. 응? 아들내미. 너는 크게 떠봐. 자, 얘 잘 보세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2번. 자, 얘가 지금 정의역이야. 자, 그렇다면 공역도 요거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라는 조건이 있어 여기에. 그래서 적었어. 이제 뭐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함수식이 나왔어 일단. 그치? 그려볼게. 얘는 축이 얼마예요? 응? 뭐예요? 축이 얼마예요? 맞아. 3 아닌가? 3 아니에요? 마3이에요? 아,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그치?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5. 내 아들이 맞았네. 마3이 맞네요. 자, 그럼 얘를 자, 마3 그 다음에 9까지 들어볼까? 그냥 다 있으니까 얘는 3, 6, 9 해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과 0,0을 지나는 이런 이차함수라는 말씀. 이건 아시겠죠? 자, 짠, 이렇게 해놨어. 여기 있으네. 수업지점이 마이너스 3,9 됐죠? 자, 그럼 이제 1대1 함수다.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0.1초 만에 이게 마3으로 이제 둔갑을 해야 돼. 그건 이제 알겠지. 그럼 그런 건 안 내겠지, 이제 선생님이. 그치? 자, 근데 이제 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 거는 치역과 공역까지 내가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자리에 마3 들어가면 이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줘라? 하진아? y는 x. 짜짜짜짜. 더 가야 되겠다니. y는 x와의 교점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쭉 y는 x라는 그래프와의 교점을 내가 찾겠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랑 x의 교점을 찾자. x제곱 플러스 7x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x를 볼까? 이렇게 되고 얘가 0,0이었고 그치? 마이너스 7이었어. 자, 그러니까 마 7일 때 여기 교점에 하나가 더 나온다는 소리야. 이제 알겠죠? 자, 그럼 아까 1대1 함수는 이쪽은
요쪽은 이제 계속 증가형이고, 아가들아. 요쪽은 이제 계속 감소형이어서 마3을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얘는 교점이 마7이잖아. 마7, 그치? 그리고 얘는 0,0이고, 그치? 자, 그럼 얘가 뭐 이하일 때라고 했어. 뭐 이하일 때. 그럼 얘가 마3 이하가 됐잖아. 아까 K값의 범위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얘를 선택해버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올라갔다 내려가. 아니, 올라갔다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왜 버리는지 알겠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버려. 알았어.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7, 얘가 봐봐. 마이너스 7, 얘가 마이너스 7 이하면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쵸? 우리 똑똑이들은 이해가 되겠죠? 네,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발전을 봅시다. 얘는 이제, 봐봐. 여기 봐봐. 집중해봐. 자, 여기에서 이제 공역이 B 이상.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쵸? 이제 지우고. 자, 근데 이제 함수식 이거야. 자, 요건데, 얘도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자, 표준형을 그냥 고칠게요. 5x 절반의 제곱 플러스 어려워. 이거잖아. 네, 이거 계산을 하면은 4분의 20 마이너스 4분의 25 이건가요?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그럼 얘가 2.5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조금 내려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로 불러 0,5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렸을 거야. 됐죠? 얘가 2분의 5 됐어? 여기까지 알겠죠? 부터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제 또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정의역의 시작점도 없고 공역의 시작점도 없어. 그치? 그럼 얘가 뭘로 이제 시작을 해야 이 식의 최대값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얘가 1대1 함수라 하면은 이 A라는 점은 얘들아 이 A라는 점은 여기에 있어도 돼. 꼭지점에 있어도 돼. A가 그치? 근데 이제 얘가 이상이라 했으니 이런 데를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A라는 애는 일단 1대1 함수 문제로 생각을 하면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5 이상입니다 까지는 니네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요 계속 증가하는 범위에서 1대1 함수가 되겠구나.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쵸?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얘가 공역이 B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 그 치역이 공역의 양 끝값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코어에 적혀 있었죠. 근데 여기다 적어놨는데 지워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잖아. A가 그치? 그럼 그 A가 여기에 있다면 그걸 넣었을 때 함수값 이거잖아요. 그쵸? 5A 플러스 5 그치? 얘가 치역인데 그치? 그게 공역의 양 끝값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A, B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시겠어요? 언니랑 오빠는 알겠는데 우리 하진이는 모르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복습하자 그 말하면.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을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다는 거는 이 B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랑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구나 라는 등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해한다면.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B자리에 이 식을 넣기만 하면 되고 그럼 얘는 결국에 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2차 함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였다.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서
최대값 구하시면 됩니다. 요 말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좀 어려운 내용이니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려놓을게요,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얘는 이제 0에서 5 이런 건 쉬워. 이렇게 범위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거는 그냥 그 박스를 그리시면 되거든요. 0에서 5. 자, 근데 동역도 0에서 5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사각형 박스가 생기겠죠, 아가들? 자, 이렇게 정사각형 박스가 생기는 상황이고, 이게. 자, 근데 이제 얘를 봐봐. 경원수인데 0에서 2까지는 아이고 0에서 2까지는 이 왼쪽에서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그쵸? 이렇게 요 왼쪽에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2 이상 5 이하 이 등호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확인을 하세요. 거기서는 x-1을 그려야 돼. 이건 쉽잖아. x-1을 그려볼게. 이거잖아. 연결. 두두두두두두두. 근데 5,3을 지나야 돼.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만 그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런 상황인데 얘는 아직 모르겠어. 자, 그때 얘가 f1 값을 구하라는 건 얘들아. 결국에 이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으라는 얘기거든. 이 이차함수의 a랑 b를 니네가 다 알아야 된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이 두 문자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을 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 그치? 야,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 근데 얘가 아직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조차도 모르겠어, 그치? 잘 봐봐. 자, 그럼 여기다 이차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잘 봐봐, 준아. 내가 만약에 그냥 내 맘대로 있잖아. 이차함수를 그냥 이렇게 그렸어. 나 대충 그린 거야. 자,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요? 아니, 왜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3 밑으로는 절대 내려올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이제 지웠어. 자, 그럼 이 상황은 뭔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럼 여기를 남겼잖아, 얘들아. 그럼 이건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정의역이 비어버렸어. 여기 봐봐, 여기 공간이 있지? 잘 보이시나요? 정의역이 비어있기 때문에 얘를 메꿔줘야 되거든. 그럼 알겠다. 이렇게 메꿔주면 어떨까? 근데 얘는 색칠 뚫어야 돼. 색칠 뚫어야 돼. 이렇게 메꿔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얘는 함수도 만족하고 1대1 함수, 즉 1대1 대응도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쵸? 아주 잘 찾은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색칠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어떤 애는. 그치?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다 했어. 우리 선생님이. 그럼 될까? 왜 안 돼? 왜 안 된다며? 왜 안 돼? 왜 이렇게 파란색은 안 될까 그러면? 잘 봐봐. 쟤도 1대1 대응 안 해? A가 함수. 뭐라고? A가 함수라. 응? 오필점이 y축 위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얘 함수는 함수죠, 그쵸? 왜? 세로선을 그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잖아. 여기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봐. 가다 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여기도 색칠돼 있잖아.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색칠돼 있잖아. 5,3에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노란색만 1대1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찾았습. 그럼 결국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 0,5랑 2,3을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근데 여기 2,3 안 지나잖아요. 안 지나는데 이 범위 때문에 안 지나는 거지. 이 식에 넣으면 지나. 원래 얘는 이어지는 함수였잖아, 그치? 근데 저 범위 때문에 이걸 안 그렸을 뿐이지 2,3을 넣어도 지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넣어서 이 a, b 값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려운 페이지였어.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쉬어요. 오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최대한 빨리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났어, 이제 얘들아. 자, 이제 항등함수 페이지 321쪽 볼게요. 알고 싶다.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항등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개념 익힘을 먼저 풀어보고 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다 실수 전체인데 xxx 이런 함수인데 그 fx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3차함수씩 줬어요. 근데 얘가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으면 fx가 x 이 항등함수라는 말을 수식으로 이렇게 바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항등함수라는 거야. 이게 x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3차 방정식 조립제법으로 풀어주시면 x값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얘가 말하는 정의역이 되겠다. 그러면 뭐 안 풀어도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7374도 한번 풀어보세요. 75 하나는 내가 풀어줄게. 세쪽 정도 문제를 풀어보고 갈게요. 요거 675번은 어렵지는 않게 다 풀 수 있었을 거예요. 675번. 자, F가 항등함수다. 요거를 만족한다. 이런 상황이고, 쫙쫙쫙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는 알겠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쵸? 그래서 이제 경함수를 이렇게 세 줄로 나눴는데, 지금 서로 다른 A, B, C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숫자인 거는 알겠는데, 만약에 이 범위보다 0보다 작은 범위, 즉 얘네가 서로 다른 음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삼이어야 될 거야. 그치? 왜? 0보다 작은 범위라면은 그 함수값이 다 마삼으로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이거는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예요. 상수함수, F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 서로 다른 세 숫자가 A, B, C가 이보다 큰 숫자 뭐 4, 5, 6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걔도 함수값은 다 5, 5, 5로 나와야 될 거지. 그럼 이것도 상수함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가 A, B, C가 어떻게 있어야 얘가 항등함수가 되겠어?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치? B는 이 두 번째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이 C는 이 이상인 이런 숫자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얘는 마삼, 얘는 5,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이제? 이걸 x를 주고 그러면은 3x가 3이니까 1이 없네 1 이렇게 세 개를 결정을 하는 건 어렵지 않게